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수행하여 3월 31일 목요일부터 4월 1일 금요일까지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해관보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해관보 정상회의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정상회의로 2010년 회의 출범 이후 해관보 강화를 위한 공약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국제 해관보 체제의 지속적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그간 해관보 국제 협력을 위해 기여해 왔으며 2016년 12월 개최되는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해관보 강력급 회의 의장국 수임을 통해 정상회의의 성과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도 지속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윤 장관은 박 대통령님의 멕시코 공식 방문 수행차 4월 2일 토요일부터 4월 5일 화요일까지 멕시코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유망 신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 동력 강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의 협력 다각화, 글로벌 중견국 연대를 통한 국제 위상 제고, 한류 문화산업 진출, 그리고 친한 미래 세대 육성, 북핵 불용의 파트너십 구축 등 성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멕시코 공식 순방에는 양국 간 경제협력 사상 최대 규모인 144개 기업이 경제사절단으로 참석하여 미주 진출의 교두보이자 블루오션으로 평가받고 있는 멕시코 시장 진출 기회를 적극 모색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박 대통령님의 해관보 정상회의 그리고 멕시코 공식 방문이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도록 관련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3월 30일 수요일부터 31일 목요일까지 송도 국제도시에서 열리는 제1차 아태지역 개발지원 고위급 포럼에 참석하여 환영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작년 7월 개최된 제3차 유엔 개발지원 총회의 후속 회의로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아태지역 개발지원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됩니다. 조 차관은 3월 30일 수요일 환영사를 통해서 개도국의 개발지원 마련을 위한 한국의 기여 방향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개발지원 조성 경험을 아태지역 국가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아주경제 김동욱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선거 그 경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씨가 최근 한일 독자 핵무장을 허용해야 한다거나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금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 당선 후 철수하겠다 이런 식의 그 동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좀 들려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트럼프 후보의 그 언급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안보 무임 승차론, 그러니까 주한미군 방위 분담 문제, 그 다음에 그 주한미군 철수까지, 그 다음에 이제 핵무장 허용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그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부는 한미 연합 방위력 유지 강화 그리고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을 위해서 기여와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와 그리고 의회를 포함한 미 조야에서도 동맹국으로서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충분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 의회는 2016년도 국방수권법에서 한국의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평가한 바 있으며 미 행정부도 제47자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에 기여해온 점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또 마침 어제 마크 리포트 주한미국 대사도 한국은 방위비 분담 차원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고요. 또 어제 현지 시간으로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고경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또 한편 그 핵무장 그 허용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일관되고도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도 비핵화 관점에서 한반도 미래에 관한 우리의 관점은 변한 게 전혀 없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 언론에서 그 이 트럼프 후보의 그 발언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그 주문하거나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좀 정확히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 대선의 그 추진 경과 그리고 진행 상황 그리고 주요 후보들의 대외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트럼프 후보를 포함하여 주요 후보 진영과의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각 후보 캠프에 자문을 제공하는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그룹 말하자면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그 상하원 의원이라든지 정부 재계 인사 등을 대상으로 접촉 강화를 통해서 각 후보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책 방향 등을 파악하고 우리 외교 정책에 대한 입장 전달 등을 통한 그 아웃리치 노력을 지금 해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일본 디지털신의 하기하라입니다.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는 그 어느 일본에서 안보법제가 그 시행됐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과 그 앞으로 그 일본과의 안보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이번에 워싱턴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게 됐는데 그 위제나 그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먼저 말씀하신 그 일안보법제가 오늘 그 발효된 것에 관해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그 방위안보 정책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일본의 안보 정책 방향을 주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번 그 워싱턴에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어제 청와대에서도 브리핑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그리고 그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 문제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 예, KBS 유광석입니다. 북중 접경 지역 취재 관련해서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공문을 언론사에 보내셨는데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청할 정도로 이전과는 다른 그 접경 지역에 특히 북쪽 그 인물들의 어떤 움직임이 포착된 게 있는 건가요?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채택된 이후에 북중 그 국경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움직임이라든지 중국 정부의 조치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파악한 그런 바에 따라서 각 언론사의 취재 시의 안전 유의라든지 신변 안전 보호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 요청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안전에 위협적인 요소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내리신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현재 상황에서 사전적으로 그리고 미리 그런 테러라든지 안전에 신변 안전에 보호할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겨레 김지은입니다. 네. 27일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요. 관련해서 정부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그 사실 저희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고 청구서가 접수되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그 청구서가 외교부에 접수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와 피해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헌법 소원까지 제기한 것은 본인들의 의견 생존하신 44명 중에 29분이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네, 저희 그 피해자의 의견 수렴은 나름대로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제가 그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몇 번 말씀드렸고, 또 합의 이후에도 또 직접 개별적으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 찾아뵙고 설명도 드리고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청구서가 접수되면 그와 같은 정부 입장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